지혜의 동화. 옛날 어느 곳에 무지라는 한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날이면 날마다 밤낮 없이 싸우는 것이 일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오늘 날씨가 참 좋구나" 하고 말하면 금방 다른 사람이 나서서 "날씨가 좋긴 뭐가 좋아, 햇빛 때문에 눈만 아프네" 하고 엉뚱하게 말싸움을 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사람도 "어린애들처럼 아무것도 아닌 걸 싸우네. 날씨가 좋으면 어떻고 나쁘면 어떤가. 저녁이면 비가 내릴 게 확실한데" 하고 또 말싸움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말싸움은 세 사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하더니 마침내 모두 모여 옥신각신 말싸움을 벌이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을 사람들은 어떤 의견에 뜻을 같이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싸움이 그칠 날이 없었습니다. 오늘 또 무지마을 사람들은 동구방 느티나무 아래 모여서 말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역시 여러 패로 나뉘어 열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보다 못한 한 노인이 싸움터에 나왔습니다. 그는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노인이었습니다. "여보게들, 싸움을 멈추고 내 말을 들어보게." 나이 많은 노인이 하는 말이라 모두 말싸움을 중단하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우리 무지마을 사람들은 지혜가 부족하네. 아니, 지혜가 아주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노인의 표정은 슬퍼 보였습니다. "맞아, 우리는 무언가 부족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아주 없다니까." 사람들은 처음으로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 침묵을 지키던 노인이 다시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서 먼 곳에 지혜의 도시가 있지. 그곳은 성스러운 도시일세. 오랜 옛날부터 지혜가 꽃피던 곳이야. 우리 중 누군가가 그곳에 가서 지혜를 사와야겠네. 지혜를 기르면 우리 마을도 서로 싸우지 않고 평화롭게 살 수 있을 거네." 노인의 말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지혜를 사러 갑시다." 그런데 지혜를 살 수 있을까요? 비싼 돈을 주더라도 꼭 사와야지요. 이렇게 해서 마을에서 뽑힌 세 사람이 지혜를 사러 먼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세 사람은 마을에서 모아준 돈꾸러미를 가지고 배를 탔습니다. 사흘 밤낮을 항해한 끝에 마침내 지혜의 도시에 도착했습니다. 배에서 내린 세 사람은 지혜의 도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역시 지혜가 있는 곳이라 도시가 어마어마하게 크구나. 도시를 보니 지혜가 비쌀 것 같군." "아무리 비싸더라도 꼭 사가야지." 세 사람은 큰 기침을 하며 시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시장에는 큰 가게들이 즐비하고 사람들이 북적였습니다. "여기서 사보세." 세 사람은 가게마다 들어가서 말했습니다. "안녕하시오. 지혜를 사러 왔소. 팔려고 나온 것이 있소?" "아주 좋은 것으로 사겠소." "비싸도 상관없소." 그러나 상인들은 별 이상한 사람들 다 봤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두 고개를 옆으로 흔드는 걸 보니 나온 물건이 없는 모양이군. "그러니 값만 자꾸 올라가겠지? 이러다가 지혜를 못 사겠네. 어서 다른 시장으로 가보자구." 세 사람은 더 큰 시장으로 갔습니다. "좋은 지혜 삽니다. 지혜를 파세요. 돈은 얼마든지 드리겠습니다. 제발 좀 파세요." 세 사람은 온 시장을 누비며 외치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저녁이 되어도 지혜는 살 수 없었습니다.
안 되겠네. 내일 일찍 다시 나와보자고. 새벽에 나오면 아마 살 수 있을 거야. 아이고, 배고파라. 그러고 보니 세 사람은 지혜를 사는 데 정신이 팔려 정침도 걸렀습니다. 세 사람은 시장에 있는 한 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식당에 앉아 국밥을 시켰습니다. 아주머니가 국밥을 가져오자 세 사람은 한마디씩 말을 걸었습니다. 아주머니, 우리는 멀리서 지혜를 사러 온 사람들인데 혹시 팔려고 나온 지혜 없소? 하루 종일 돌아다녔는데도 못 샀지 뭐요. 나온 게 있으면 소개 좀 해주시오. 돈은 얼마든지 있으니 비싸더라도 사겠소. 세 사람은 말했지만 아주머니는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아주머니는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기머거리였습니다. 이때 구석에서 세 사람의 하는 모양을 보고 털복숭이 사나이 하나가 나왔습니다. 그는 세 사람이 진지하게 하는 얘기를 다 들었습니다. 사나이가 벌떡 일어나 세 사람의 식탁으로 다가갔습니다. 안녕들 하시오. 이제 보니 재치라는 물건을 찾고 있군. 예? 재치라고요? 그게 뭐요? 지혜의 다른 이름이지요. 맞아요. 지혜를 사려고 합니다. 물건이 있습니까? 하하하. 마침 딱 하나 있습니다만 워낙 값이 비싼지라. 돈 걱정은 하지 마시오. 아무리 비싸도 사겠소. 허허허. 아주 후하신 분들이군요. 그럼 그만 1000입에 팔겠소. 어떻소? 좋아요. 돈은 당장 드릴 테니 어서 지혜를 가져오시오. 세 사람은 끓여온 돈보따리를 풀어놓았습니다. 그것을 본 털복숭이의 눈이 빛났습니다. 잠깐 기다리시오. 지혜를 넣어둔 상자를 가져오겠소. 털복숭이는 얼른 일어나 식당 옆에 광으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쥐들이 찍찍거리며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털복숭이는 쥐 한 마리를 손쉽게 잡아 단단한 나무 상자에 넣은 다음에 다시 보자기로 싸 가지고 왔습니다. 자, 여기 있어. 마지막 한 개 남았던 물건이요. 이렇게 고마울 수가. 정말 감사합니다. 세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나 털복숭이에게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심할 게 있어. 지혜는 귀한 것인 만큼 이 상자를 조심해서 다루어야 해요. 고향에 들어가기 전에 절대 뚜껑을 열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지혜가 도망치고 말지요. 그뿐 아니라 지혜는 냄새가 나는데 그 냄새가 아주 독특하죠. 냄새가 빠져버린 지혜는 아무 소용이 없답니다. 아시겠죠? 염려 붙들어 매시오. 이런 대로 잘 가져가겠습니다. 털복숭이가 돈꾸러미를 챙겨 들고 정중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럼 무사히 돌아가시기를 빌겠습니다. 지혜를 사게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털복숭이는 식당을 나오자 낄낄거리며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세 사람은 지혜를 얻게 된 것을 기뻐하며 잠을 자기 위해 숙소로 갔습니다. 오늘 밤은 푹 잘 수 있겠군. 내일 아침 일찍 배를 타세. 세 사람은 귀한 지혜 상자를 가운데 놓고 문을 걸어 잠그고 잠을 청했습니다. 다음날 세 사람은 아침 일찍 일어나 배를 타러 나갔습니다. 마침 무지마을로 가는 배가 떠나려고 백고동을 울리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급히 배에 올라탔습니다. 지혜의 도시여 안녕. 언젠가는 또 올 수 있겠지? 세 사람은 지혜 상자를 산 것을 흐뭇해하며 멀어져가는 지혜 도시를 바라보았습니다. 배는 잔잔한 바다를 가로지르며 달렸습니다. 사방은 푸른 바다입니다. 이틀을 항해하고 내일이면 그리운 고향에 도착합니다. 고향이 가까워오자 세 사람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한 사람이 참았던 얘기를 꺼냈습니다. 이 지혜를 어떻게 나눌 건가?
두 사람도 하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똑같이 나눠야겠지? 우리 세 사람은 고생을 했으니까 냄새라도 조금씩 맡아보는 게 어떨까? 그거 좋겠군. 우리 그렇게 하세. 세 사람은 지혜 상자를 가지고 배 한 구석으로 갔습니다. 어서 풀어보게. 세 사람은 긴장하며 코를 벌른거렸습니다. 냄새를 조금이라도 더 많이 맡을 자세였습니다. 세 사람은 상자를 쌓은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벌써 냄새가 나는 것 같군. 세 사람은 서로 상자 뚜껑 가까이 얼굴을 들이밀었습니다. 뚜껑을 열었다가 재빨리 닫아야 하네. 우리는 냄새만 맡는 걸세. 그런데 무언가 긁는 소리가 나는데? 어서 빨리 열어보게. 한 사람이 떨리는 손으로 조심스럽게 뚜껑을 조금 열었습니다.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생쥐 한 마리가 벌쩍 뛰어나와 달아났습니다. 아, 저게 뭐냐? 생쥐는 간판 밑으로 달아나 구멍으로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지혜가 도망쳤다. 잡아라. 세 사람은 허둥거리며 뒤를 쫓았으나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방금 그거 보았나? 글쎄, 생쥐 같기도 하고. 세 사람은 빈 상자를 털어보았습니다. 쥐똥이 주르르 쏟아졌습니다. 한편 무지마을 사람들은 지혜를 사올 세 사람을 환영하기 위해 항구에 나와 있었습니다. 세 사람이 배에서 내리자 마을 사람들이 에워쌌습니다. 지혜를 사왔어? 예, 사오기는 사왔는데 그게... 세 사람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마을로 돌아온 세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 그동안의 일을 자세히 말했습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사람들은 어이가 없다는 투로 세 사람을 나무랐습니다. 비싼 돈을 주고 사온 지혜를 배에서 놓쳤다고? 그리고 지혜라는 것이 꼭 생쥐같이 생겼다니. 이건 우리를 속인 거야. 생쥐가 어떻게 지혜란 말이야? 마을 사람들이 세 사람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때 지혜의 도시를 가르쳐 주었던 노인이 나섰습니다. 조용히들 하게. 비싼 값으로 사온 지혜가 저 배 안에 숨어버렸다고 하지 않은가? 그러니 우선 저 배를 끌어올려서 오늘부터 그 지혜가 달아나지 않게 잘 지키게. 그리고 매일같이 이 배 앞에 와서 조용히 지혜의 냄새를 맡게. 그러면 언젠가 지혜를 보게 될 걸세. 노인의 말에 사람들은 여럿이 힘을 합쳐 배를 끌어올렸습니다. 그 후 마을 사람들은 매일같이 지혜가 숨어있는 배 앞에 서서 조용히 지혜의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러자 이웃과 말싸움하는 것도 점점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노인이 말하는 지혜는 무엇일까요? 노인은 왜 세 사람에게 지혜를 찾아오라고 했을까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지혜를 가볍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노인은 지혜의 가치를 알고 있지 않았을까요? 고생과 경험을 통해서 지혜가 얼마나 값진지, 그 지혜로 사람들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지 노인은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요?